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군입니다. 현재 11월 8일 월요일 오전 1시 4분 26분 정도 있으면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리오풀과의 경기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선발 라인업 먼저 볼게요. 알리송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조엘 마티, 버질 반다이크, 앤드류 로버슨, 파비뉴 핸더슨, 체인벌린, 마네, 살라, 조타가 이번 경기 선발로 나서게 됐습니다. 주중에 있던 ATM전과 비교를 했을 때 레프트백인 치미카스 대신에 로버슨이 주전으로 나온 거 말고는 라인업에 큰 변동은 없고요. 일단 뭐 켈러가 복귀를 했고 티아고는 여전히 벤치에 있고 피르미누가 부상이라서 이번 경기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번 경기가 조던 핸더슨의 리버풀 소속으로 300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라고 하네요. 과연 300경기 축포를 또 터트릴 수 있을지 경기 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웨스트햄의 선제 득점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확실히 웨스트햄이 피지컬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경합에서 그냥 밀린 상태로 공이 들어갔어요. 알리송의 자책골로 기록이 되네요. 오, 알렉산더 아놀드 골! 프리킥으로 득점에 성공한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와, 웨스트햄의 이 벽을 딱 하나밖에 없던 그 공간을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노려차면서 아놀드가 동점, 일단 중요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웨스트햄과 리버풀의 경기 전반전 1대1로 현재 무승부로 경기가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웨스트햄이 뭐 소우책, 데클런 라이스, 뭐 오그본나, 컷주마, 안토니오 이런 선수들 다 되게 보면은 피지컬이 좋고 다부지고 키도 크고 근육도 빵빵한 이런 분들, 이런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팀인데 주심이 크레이그 포슨이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뭐 에킨슨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 안 보이더라고요. 에킨슨 주심은 아니고 대기심으로만 자주 보이고 뭐 주심은 이제 그만둔 건가 잠깐 쉬는 건가 아무튼 뭐 에킨스 안 봐서 좋다 싶었는데 웬 또 갑자기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축구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위험한 태클들이 많이 나왔었죠. 웨스트햄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옐로 카드가 한 장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러다가 또 지난번에 하비 엘리엇 다칠 때도 주심이 크레이그 포슨이었거든요. 또 이러다 사고가 나는 건 아닐지 좀 우려가 되고요. 웨스트햄이 좀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정확히는 알리송이 자책골로 기록이 되면서 알리송이 이번 시즌도 어쨌든 골을 넣게 됐는데 아무튼 이른 시간 5분 정도일 거예요. 5분 6분경. 그때 실점하고 나서 웨스트햄은 공격보다는 계속 내려앉아가지고 지키려는 축구를 했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가지고서 수비적인 그런 플레이를 보였었고 리오풀이 뒷공간을 계속 노리려고 해도 웨스트햄 지금 제가 알기로 행크 원정을 갔다 와서 벨기에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유로파 리그 때문에 근데 수비 복귀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 선수들 체력이 만땅인 것 같습니다. 주중 경기 안 뛴 것 같아요. 게다가 지난 주중에도 카라바오컵 맨시티전을 뛰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쌩쌩하게 잘 뛴다라는 게 누적된 피로라는 것이 좀 있지 않나. 웨스트햄은 아무래도 이번이 오랜만에 나가는 유럽클럽 대항전이고 리버풀은 꾸준하게 챔스를 뛰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계속 두드리다가 세트피스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정말 기가 막힌 궤적으로 동점골을 집어 넣으면서 일단 다행히 원점으로 되돌린 상태로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웨스트햄이 전반전에 워낙 견고하게 수비벽을 쌓아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동점을 못하면은 힘들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동점까지는 됐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웨스트햄이 실점 이후로는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실력을 지닌 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그 이후에 동점이 된 이후에 시간대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시간이 좀 많이 주어져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일단 리버풀은 재정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보면은 체인벌린이 못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에요. 특히 이제 빌드업, 후방 빌드업을 풀어줄 때 위치 선정은 조금 아쉽다.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았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숙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티아고 알칸타라가 이번 경기에도 교체로 투입이 될 테지만 그게 핸더슨이 될지 체인벌린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경기에서는 파비뉴랑 교체가 됐었는데, 근데 아마 파비뉴는 그때는 부상 복귀 전이라서 이제 교체를 해줬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경기니까 아마 파비뉴랑 교체는 안 해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빨리 체인벌린을 좀 빨리 빼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패스 줄기에서도 좀 이런 클래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티아고가 들어오면은 좀 더 방향 전환이 쉽게 되니까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버슨이 오늘 경기에서는 좀 많이 아쉽네요. 폼이 한 경기 주중에 챔스까지 쉬고 나온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킥의 정확성이 아쉽다. 그 부분만 이제 보완이 되면은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후반전에는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후반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블로 포르네라스가 다시 달아나는 골을 넣었습니다. 역시 웨스트햄 역습에 대한 한방이 있는 팀이에요. 네. 보웬의 운반 좋았네요. 야, 웨스트햄이 또 골을 넣습니다. 커트 주마가 이번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골을 넣었고, 오늘 힘드네요. 잘합니다. 진짜 웨스트햄 너무 잘하네요. 디버크 오리기 만회골 들어갑니다. 야, 이 선수 참 모호한 선수예요. 어쨌든 한 방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웨스트햄과 리버풀의 경기는 3대2로 웨스트햄이 승리하면서 리버풀의 이 무패 행진 아쉽게 여기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하프타임 때 얘기했던 대로 웨스트햄 어쨌든 속도가 있고 한 방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많이 유의해야 한다. 전반 막판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버풀이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막는데. 그래서 유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선수들이 잘하니까 알고도 못 막네요. 네. 웨스트햄이 정말 잘해요. 저번에 그 벤 존슨, 오늘 경기 라이트백으로 나온 벤 존슨이 제가 저번에도 선발로 나왔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선수였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되었네요. 그리고 데클런 라이스와 이 소책, 이 삼선 허리 라인은 솔직히 이 삼선 허리 라인은 그냥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탑급에 속하는 중원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특히 이제 데클런 라이스의 오늘 경기 활약, 혼자서 오늘 하이라이트 경기 다 찍은 것 같습니다. 수비면 수비, 패스면 패스,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상대하는 입장에서 너무 잘했고요. 반대로 이제 리버풀은 지쳐 보인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핸더슨도 그렇고 파비니도 그렇고 살라도 그렇고 로버슨도 그렇고, 물론 이제 워낙 웨스트햄 선수들이 육체적으로 많은 경합을 가져가다 보니까 좀 그런 체력 소모가 심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리버풀이 4년 2017년부터 또 유럽클럽 대항전에 참여했으니까 이제 4년째죠. 거의 4년 동안 쉬지 않고 유럽클럽 대항전 참여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보강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선수들에 대한 로테이션이 많이 돌아갔던 것도 아니고, 월드컵은 월드컵대로 뛰고, 네이션스컵은 네이션스컵대로 뛰고, 뭐 유로는 유로대로 뛰고, A매치는 A매치대로 치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코로나 기간 그때 이제 좀 쉬었지, 그때 이후로는 이제 거의 쉴 시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워낙 많은 대회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백업들이 막 믿음직스러운 상황도 그동안 아니었으니까, 믿음직스럽지 않거나 다쳐가지고 못 쓰거나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많은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돌리지 못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누적된 피로들이 겹쳐서 최근 들어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나이를 먹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누적된 피로 이런 것들이 이번 달 들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전부터. 그래서 이거는 선수들이 지쳤다. 그럼 쉬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쉬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선수가 없거든요. 특히 중원의 같은 경우에 중원이 특히 많이 지쳐 보였고 그 외에는 이제 살라가 좀 지쳐 보였었는데 살라는 뭐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한 경기 좀 쉬게 해줄 수 있다 쳐도 그 외에 중원은 지금 선수가 없어요. 체인벌린, 핸더슨, 파비뉴, 티아고 이렇게가 끝이고 그 외에는 다 부상이고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커티스 존스는 이제 그나마 A매치 끝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큰 부상은 아니어서 엘리엇은 훨씬 많이 남았고요. 밀너가 좀 언제 복귀할지가 또 궁금하네요. 케이타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잘 해야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방법이 더 이상 저의 머리, 저 같은 추갈못의 머리에서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좀 드러난 문제점이기 때문에 A매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클롭 감독이 코칭 스텝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이런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이런 강팀과의 경기들이 11월 A매치 기간이 끝나면 남아있거든요.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도 남아있고 이번에 콘테 감독이 새로 들어온 토트넘도 있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아스날과의 경기도 있고요.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또 클럽의 이런 위기 관리 능력 한번 다음 경기들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영입이 됐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제는 솔직히 그 말하기도 지겹잖아요. 그죠? 듣는 것도 지겹고 말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좀 지겹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오늘 데클란 라이스는 좀 탐나네요. 잘하네요. 잉글랜드 선수에다가 나이도 괜찮고 딱 리버풀이 필요한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 탐나네요. 데클란 라이스. 왜 첼시가 그렇게 목을 맸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웨스트햄 진짜 잘한다. 괜히 지난 시즌 반짝이 아니었다. 모에스가 참 팀을 잘 만들어 놨구나. 웨스트햄이 꾸준하게 사실 그동안 투자를 해온 팀이거든요. 지출을 많이 써가면서 영입을 많이 해가면서 그거에 대한 결실이 이제 좀 드러나는 것 같고 반대로 리버풀은 꾸준하게 지출을 안 해왔던 팀이었고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출을 해온 팀과 지출을 안 해온 팀의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좀 드러났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고 진 건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질 수도 있는 거죠. 스포츠가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지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잘하잖아요. 그냥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골 들어갔을 때 저는 이미 KO 당했었고요. 웨스트햄 오늘 경기 이길 자격이 있었습니다. 대신 안필드에서 복수하면 됩니다. 리버풀 안필드에서 웨스트햄 상대로 복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럼 저는 A매치 기간 동안 프리뷰 리뷰는 잠깐 쉬고 11월 21일 일요일 새벽 2시 반에 있는 리버풀과 아스날과의 또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 기간 동안 다른 영상들, 다양한 주제의 영상들이 올라올 테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